여자의 가능성이 모이는 라디오 테이블 여자 라테 황 대표의 라테 이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청취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패널 세 분. 하트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사람책 도서관의 마마킹님. 네, 안녕하세요. 정화백님. 안녕하세요. 네.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라테 이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사실 네. 저희가 이제 처음 라테 이슈를 시작을 할 때 네. 아마 제가 그 세 분께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사실 저는 시사 이슈도 모르고 네. 드라마를 좋아하고 뉴스 볼 시간이면 드라마를 더 선호하고 네. 그게 저의 어떤 네. 스트레스를 푸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늘 사실은 저는 남편한테 구박을 받았어요. 응? 도대체 세상 돌아가는 거 어떻게 이렇게 관심이 없냐. 응? 그리고 왜 얘기했죠? 이제 머리에 똥 만든 작가들이 쓰는 저런 드라마를 왜 보고 있냐. 네. 근데 그게 항상 좀 나만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시간을 죽이는 네. 그런 방법이었는데 이 라테 이슈를 하게 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처음에는 약간 해야 되니까 네. 뭔가를 그렇죠. 찾고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사실은 이런 거를 누군가한테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시작한 거지만 결국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결국은 맞아요. 내가 아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관심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결국은 청취자 여러분들 덕분에 내가 계속 성장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라테 이슈를 하면서 혹시 그걸 세 분은-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게 있죠. 뭐죠? 우리 황 대표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죠. 네. 예, 사실 아직도 여전히 공부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조금 그리고 네. 또 제 방송을 듣고 도움이 됐다고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이제 그게 네. 또 보람인 것 같고요. 그리고 공부 잘했던 사람은 네. 표가 나요. 저도 많이 느꼈어요. 네. 또 진짜로. 왜냐면 그 짧은 시간에 그걸 이렇게 막 굉장히 집요하게 파고든다 네. 그런 느낌 우리가 많이 받았잖아요. 하면서. 그러니까 되게 조용한 듯하면서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를 딱 요점 정리해서 딱 그때 그래서 좀 느꼈습니다. 진짜. 정말 저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그런 면이죠. 왜 그러세요? 저 또한 딴 게 아니라 저 그거 다 또한. 벼락치기의 노하우라고. 그러니까. 정말. 역시 벼락치기 왜? 중이에요. 그거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보면 네. 공부를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네. 친구들이 있어. 화장실 갈 때도 쪽지 네. 들고 가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네. 사실 안 그랬거든요. 시험 보기 하루 전. 막 벼락치기로 새벽까지. 근데 사실 라테 이슈도 네. 그래서 늘 좀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쪼개서 이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네. 혹시라도 제가 잘못된 정보가 가진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이 항상 노심초사였고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세 분도 라테 이슈뿐만이 아니라 여자 네. 라테 각 코너 하시면서 뭐 리뷰들도 하시겠지만은 네. 한 해 동안 즐거우셨죠? 네. 저도 울다 웃자를 하면서 네. 이렇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웃고 다니고 겉으로 보면 다 좋아 그렇죠. 보이는데 이 사연이 바로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보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 옆에 가까운 사람들을 조금 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그 점이 가장 큰 소득이었다고 봐요. 네, 맞습니다. 네. 하여튼 두 분도 마찬가지. 네, 정하빈님하고 예. 마마킹님도 저도 방송 준비하려면 저는 네. 섭외가 참 큰 숙제죠. 네. 또 우리 프로를 기대하시는 방송이고 저는 또 이틀간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책임감이 되게 막중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또 월요일, 화요일 또이 청취율도 신경 써야지 되고 그래서 섭외하고 대본 쓰고 또 그 섭외하려면 그 사람책님에 대한 네. 제가 그분에 대해서 일주일간 또 공부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방송에 사람책이 출연하시는데 뭐 어제 섭외를 해서 오늘 나오고 이게 아니라 미리미리. 예 정말 저도 나름대로 TPO에 맞게 네. 예 그리고 각종 시사 뉴스 이 정보에 맞게 해서
계절별로 심지어 저는 3개월, 4개월 전에 네. 섭외를 미리 부탁드린 분도 있고 네. 그리고 그분이 갖고 있는 스펙과 달란트가 우리 방송에 정말 우리 아줌마닷컴과 청취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게 네. 굉장히 많이 준비해서 저는 대본 쓸 때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밤새입니다. 네. 예. 네. 그러실 것 그리고 같아요. 한 3, 4일 정도는 준비를 해서 네. 가끔 남편과 가족들이 싫어한 적도 좀 많았어요. 그렇지만 네. 우리 프로에 있어서 저도 사명감이 생기더라고요. 네. 또 이게 회차를 거듭할수록 그리고 우리가 뭐 제 방송은 이렇게 또 물론 숙지를 해오지만 패널로 참여하는 라떼 이슈나 뭐 울다웃자의 하트님 방송 그리고 정화백님의 우리 팝콕 같은 경우는 정말 임기응변으로 내 경험과 지혜를 오히려 사람 책으로 참여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또 이런 방송을 또 굉장히 요 꼭지마다 개성 있게 봐주시고 네. 또 모니터도 해주시고 해서 좋고 네. 어쨌든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인 성장도 많이 네, 그런 것 있었습니다.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또 나름 이제 출연하셨던 분들에 대한 사후 관리 네. 이런 것도 좀 사실 일주일이 되게 짧아요 저는. 네. 어찌 보면 저 마마킹 뭐 그냥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하시겠지만 사실 저 일주일이 너무 짧고 어떨 때는 힘드네 이럴 적도 네. 있지만 막 몸도 아픈 적도 많은데 예. 그걸 근데 다 극복하고 회차가 거듭할수록 흐뭇하고 참 개인적인 성장이 되지 않았나 네. 이런 좋습니다. 우리 어쨌든 라테 이슈 시간에 우리가 우리 리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여자 라테 4개 진짜. 코너가 예. 있지만 우리 정하백님 아직 개인 리뷰 안 했습니다. 이제 하실 거예요. 네. 저는 이제 팝콕하면서 좀 욕심이 사실 생겼어요. 욕심이 사실 생겨서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삶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이슈에 대한 정치에 대한 이야기, 생활 사회 이야기, 그다음에 사람 책에 대한 사람 책으로 전문가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저는 또 약간 아시겠지만은 뭔가 직접적으로 생활 속에 들어가서 뭔가 제품을 좋은 식자재나 제품들을 함께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사실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첫 도전했던 것도 이제 사장님, 황 대표님의 지인분을 통한 좋은 당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애착이 많은 그런 거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2018년도 맞이하면서 좀 더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살림을 같은 주방을 쓴다, 같은 살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좀 하고 싶은 생각들이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어쨌든 우리 여자라테 진행하시는 세 분 패널의 네. 올해 어떤 진행 소감이나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또 저희가 이런 얘기를 또 사실 할 시간이 없는데 네.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제가 이러다 보니까 라테 이슈 주제가 마치 여자 라테인데 그러네. 이것도 이슈 아닌가요? 이거 굉장한 이슈입니다. 우리한테는 이슈죠. 맞아요. 이런 또 모니터도 있었습니다. 네. 만약 우리가 다 너무 인형처럼 예쁘고 인형처럼 안 예쁜가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약간의 호불호가 갈리죠. 네, 예. 맞아요. 그리고 너무 똑똑하게 네. 뭐 해박하게 정말 아나운서처럼 네. 했다면 보고 싶지도 않고 그래. 듣고 맞아요. 싶지도 않았다. 가끔은 실수도 하면서 그렇죠. 하니까 너무 인간적이고 전 많이 그리고 졸았죠. 예 좋다. 오히려 이런 게 편해서 좋다. 영상이 된 이후로는 함부로 못 졸죠. 자, 네. 영상이 됐는데도 조는 네가 대단하다. 제 지인들이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그렇게 우여곡절도 많고 저희한테도 나름 의미가 있었던 2017년을 마무리를 하면서 저는 오늘 라테 이슈는 올 한 해 동안 저희가 다뤄왔던 라테 이슈의 네. 주제들 중에서 네. 가장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되나 뭐 기억에 기억에 남는다 남는? 네. 또는 저는 어떤 이슈 같은 경우는 사실 잊지 않고 이제 시작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슈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많은 것 예. 같아요. 네. 그래서 그동안 다뤘던 이슈 중에서 가장 우리가 더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들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 이제 제 얘기를 좀 하면요. 네. 저는 사실 작년 이맘때 새로운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네. 제가 초기에 특집으로 다뤘던 게 있어요. 네. 여성과 정치, 여성과 경제, 그리고 여성과 가정, 요렇게 가정에서 엄마, 여성과 가정 이렇게 세 가지를 저희가 3회에 걸쳐서 제가
네. 이 주제를 네. 다뤘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시작할 때 저 스스로 여성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어떤 활동과 역할에 대해서 되게 깊이 있게 저 나름대로 분석하고 바라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우리가 네. 왜 정치를 해야 하고 네. 여자가 왜 경제 활동을 해야 하고 그리고 경제 활동과 사실은 그런 연구 자료도 있었잖아요. 네. 경제 활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여성의 출산율도 더 높아진다라는 실제 그 예. 외국의 네. 어떤 연구 자료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그다음에 가정에서 조금 더 당당해져야 되는 그런 여성의 역할들 뭐 가사 분담이라든가 네. 뭐 여성 그런 부분들이 저는 되게 시작이 되게 좋았다고 예, 저는 예.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사실 여자 라떼를 추천을 한다면 저는 2017년도 1월부터 4주간 예. 진행됐던 그 여성 특집에 네. 대한 내용을 저는 좀 추천을 하고 싶어요. 저는 사실 그게 연결돼서 저희가 5월에 아줌마의 날 행사였던 네.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4차 가정혁명 네네. 그 안에 사실 그런 것들이 많이 녹아 있지 않았나. 그리고 네. 그때 우리가 이제 그 토크 콘서트도 하면서 네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고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성적이었던 그 모습이 네. 네. 그 어떤 해의 아줌마의 날 행사보다 네.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줌마는 행사 때 또 네 분이 또 뒤풀이 진행도 또 예. 맡아주셔가지고 아줌마 덕후 회원분들이 되게 훈훈하게 또 마무리를 끝까지 정말 네. 가장 지금까지 17회 동안 행사를 했는데 가장 질서 정연하고 훈훈하게 마무리를 했던 행사가 올해 행사였고 그게 우리 여자라테 세 분의 네. 그런 아이디어와 도움, 예, 아이디어와 도움이 아니었나 싶어요. 정말 다시 한번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와. 2018년도 아줌마의 날도 또 세 분의 활약을 또 확 기대를 합니다. 네. 또 어떠셔요, 다른 분들은? 저는 전기 누진제. 전기 예, 누진제. 전기 누진제. 우리가 전기 누진제만 이야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가스에 관련돼서도 하고 또 여기에 관련된 전후반적인 거를 정책과 생활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한 것 같아요. 네, 네. 심지어 우리가 전기를 아끼는 방법까지도. 네. 그래서 이런 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꿀팁 그리고 우리가 또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에게 교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채널이 되지 않았나. 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화백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그 유방암 환우 네. 그때 예. 대표에서 네. 나오셨던 그 비너스 그 어머 예나님 네, 네. 예나님의 그 나오셨을 때 얘기가 좀 많이 와닿았어요. 저도 네. 이제 다 똑같이 여성이고 또 주변에 또 은근히 하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셨던 분들도 많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나오셔서 이런저런 뭐 유방암 환우가 약 15만 명이 있고 뭐 이런 여성의 한때 2위로 가장 많이 생기는 암이고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직접 자신이 수술하고 나서의 그런 힘들었던 거랑 이 현실적인 얘기, 네. 금전적인 현실적인 얘기 예. 또 지금 하시면서의 그 경제적으로 힘드셔서 뭔가 우리가 뭉쳐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움직임 이런 네. 얘기가 굉장히 많이 와닿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네. 성장했다라고 보는 거는 사실 이번에 우리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네. 전 박근혜 대통령 네. 탄핵 이슈부터 예. 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까지 사실 우리가 후보자에 대한 어떤 분석도 그렇죠. 사실은 맞아요. 했었고 네. 공약에 대한 분석들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지금까지 선거권을 행사해 왔지만 이번 대선에서 네. 조금 더 알고 네. 제대로 좀 투표를 할 수 있었던 게 저 역시 개인적으로 라떼 이슈에서 그런 후보 공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또 세 분이 또 신랄하게 또 네, 맞아요. 의견도 주셔서 또 참고할 네. 수 있었고 그런 게 되게 의미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때 저희가 이제 대통령 당선 이후에 사실 우리 대통령의 책임과 권한, 청와대 조직 구성에 대한 얘기도 제가 맞아요. 한번 그렇죠. 정리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면서 사실은 이제 조금씩 내가 조금씩 아주 조금 성장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더더욱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관심이 계속적으로 가고 잘하고 있는 것과 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지켜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뭐 가장 그 최근에 있었던 거로는 네. 정말 너무 오랜만에 있었던 큰 사건 지진으로 네. 수능이 네. 연기됐던 거 이거는 네. 정말 그 언해에 없었던 그러니까요. 굉장히 맞아요. 큰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게 천재지변으로 인한 일이지만 네. 사실 보면 또 우리가 안전 불감증으로 해서 네. 더 커진 그렇죠. 일들이 좀 예.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최저시급 최저임금. 예. 그거 이야기하실 때 그 정말 황 대표님이 지금 계시는 그 위치에 있는 분이잖아요. 중소기업의 예, 예. CEO로서. 그때 그 얘기가 저는 참 되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뭐 급여 올랐다, 뭐 알바 이런 입장만 얘기 듣다가 중소기업에서 정말 계시는 대표님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예. 짧게였지만 들었던 것도 마음에 좀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큰 이슈만 네. 다루지 않고 제 기억에 남았던 거는 이제 성소수자 성소수자. 문제를 그 당사자들도 힘들지만 네. 그분들의 엄마의 입장에서 네.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과감하게 다 나서고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 같은 거를 그때 방송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 어떤 분이 그때 후기에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이 방송에 대해서 우려를 했는데 다행히 그 우려를 벗어나서 정말 좋은 마무리로 해서 다행이라고 이렇게 글 올리셨던 것도 기억에 남아요. 맞아요. 우리가 또 결혼과 조론에 대해서도 한참 맞아요.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네. 이게 참 어찌 보면 이 이슈는 금방금방 바뀌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상반기에 이 조론에 대해서 굉장히 난리였는데 어느 순간 또 조용해졌죠? 잠식이 됐습니다. 맞아요. 조용해졌어. 이게 가정의 평화를 위한다면 행복한 가정을 가는 게 좋은데 우리가 이제 이 라떼 이슈에 대해서 그때 우리가 조론에 대해서도 학습을 조금, 했잖아요. 네, 네. 예, 근데 어찌 보면 세상이 그런 문화를 조장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반짝 예. 깜짝 이슈로 그냥 잠깐 올라왔다 들어갔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또. 사실 이게 일본에서 조론이 10년 전에 벌써 책도 나오고 했던 거를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 당시 황혼 이혼이라고 했었어요. 아, 네. 예. 그래서 엄청난 이슈가 돼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헤어지신 분들이 많았어요. 물론 꼭 그래야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네.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한참 이제 퇴직하고 이런 시대에 조론이라는 걸 해서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처럼 됐잖아요. 그리고 20대, 30대인 분들도 40대도 우리도 조론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뉴스에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뉴스거리가 없어서 이 사람들이 이것만 집중적으로 하지 않았나 네. 왜 갑자기 그럼 조론이 그때도 했으면 지금도 조론 얘기가 나와야지 되잖아요. 예? 그리고 요즘에는 가십 정도 되는 거죠. 네. 사실은. 그래요. 요즘은 이혼을 장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혼을 한다고 해도 특히 자녀가 있는 중고생 자녀가 있잖아요. 그러면 판사 앞에 가서 아빠가 가서 얘기를 해야지 되는 이게 딱 법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주말에는 자녀를 만나야지 된다. 이혼이 네, 되기 전까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잘 돼 있는 어찌 보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는 한 가정이라도 가정의 화목을 지켜라. 충분히 생각해보고 이혼을 해라. 맞아요. 이런 건데 갑자기 막 사회적으로 조론 이러면 이게 뭐 하자는 건가. 참 조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이건 좀 사회적으로 아니다라고 했는데 네. 이게 또 다 언제 그랬냐는 그러니까 듯이 어떻게 보면 그걸 방송에서 그 어떤 조론의 케이스를 보여줬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의 어떤 인식이나 수준이 있기 때문에 저걸 보면서 따라하는 게 아니라 판단하고 하는 저건 거예요. 아니지라는 생각이 더 예. 강하게 사람들의 뇌리에 있지 않았나. 그리고 나이 들고 이러면 정말 아픈 부인, 남편 구박할 게 아니라 같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좀 공중파에서도 많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 조론 프로를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보면서 조론을 하라고 이렇게 부추기는 게 아니라 저는 저 하나의 그 방청을 그 당시에도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어. 조론을 해라, 조론을 그래. 해 이게 아니라 서로 어. 그만큼까지 노력해서 더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다름을 인정하고 살아라. 그거를 나는 조론을라고 표현을 했고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때도 맞아. 그런 입장을 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그런 조론에 대한 이슈도 네. 다루고 사실 네. 뭐 맘충에 대한 이슈도 다루고 맞아요. 그런 사회적인 네. 어떤 인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다뤘지만 사실 조금 저는 이제 무게 있게 이런 네. 것들은 좀 좋았다 또 더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겠다라는 거를 한 2가지 정도 우선 네. 꼽으라고 하면은 네. 저는 저희가 그 탈원전 시대 네. 관련해서 고준위 핵 폐기물이 네. 그게 다 썩는데 10만 년 안전했을 네. 때까지 10만 년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네네. 그런 내용과 그다음에 관련돼서 어쨌든 여전히 그런 원전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슈와 네. 그다음에 정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성을 같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이슈. 그다음에 사실 지속적으로 좀 더 관심 있게 다뤄보고 싶은 주제는 그러니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심도 있게 심도 있게 아니 심도라기보다는 어쨌든 꾸준히 관심을 네. 가져야 되는 건 저는 낙태법 폐지에 네. 관한 부분은 예. 우리가 여성으로서 저희가 이미 낙태법 폐지 관련된 거는 사실 2016년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고요. 네. 2017년도에도 다뤘고 2018년도에도 여전히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은 들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혹시 여전히 우리가 여자 라떼 이슈에서 더 많은 지지를 보내야 되는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게 혹시 약간 낙태법 폐지와 솔직히 연관지어서 싱글맘 또는 싱글 데디에 데디. 대한 그것도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싱글 데디 문제. 예. 싱글데디 문제는 사실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룬 적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아마 뭐 보육 정책이라든가 육아 정책 같은 거 다루면서 일부 이야기는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럼 2018년도에 한번 좀 관심을 한번 더 가져볼게요. 양성평등에 대해서 또 방송을 한번 했잖아요. 예. 성폭력 예방이라든지 이제 이 방송을 했는데 저는 여기에 내년에 좀 더 추가해서 방송을 한다면 지금 9988 시대에 장수 사회가 네, 됐어요. 그러면 퇴직이 정년은 똑같다라는 거. 정년은 60 네, 전후해서 우리 그러면 노인복지 얘기할 때 38선 말씀하셨죠. 4호정 5, 6도 이미 56세까지 견디는 분들 45세에 대부분 퇴직을 하고 56세까지 견디면 대단한 5, 6도가 되는 그렇죠. 거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결혼 정년기가 이 과거와 달라졌는데 이런 사회보장 정책 이런 게 좀 제도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정년에 대한 문화 이것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따른 지금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의료 정책과 부동산에 대해서 했잖아요. 네. 예. 근데 이걸 좀 더 심화해서 이 문재인 정부뿐만이 아닌 앞으로 좀 길게 보고 라떼 이슈를 2018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늦게 결혼하다 보니까 사실 경단녀들이 사회 진출을 하는 거 지금 현재 사회 활동을 하는 거는 거의 부업 수준이잖아요. 네, 그렇죠. 엄마들이 이제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근데 그나마도 하다 보면 예를 들어 이제 베이비시터를 하면 4시간에 한 달에 한 90에서 100만 원 정도를 받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 정도를 갖고 애 학원을 보내면 2과목, 3과목 정도. 그렇죠. 예, 이제 물론 학년별로는 조금 틀리겠지만, 네. 예, 근데 이렇게 가게 조금 보탬이 되는 거죠. 짜투리 시간 이용해서. 네. 그렇지만 이것도 하나의 사회 진출이잖아요. 이것처럼 이렇게 단기 알바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구직에 대한 해결책. 네. 그리고 뭐 나라에선 그렇잖아요. 블라인드 면접하면서 경력을 해라. 그리고 학벌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네. 그리고 정책적으로 뭐 무슨 정책을 내놔도 아니 주부들이 살림하기 바쁘고 뭐 한데 언제 가서 자격증을 따고 언제 가서 합니까? 실제적인 구직에 관련된 정말 주부들이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이제 연관돼서 한다면 왜 사회 활동하는 취업 주부는
우대해주고 집안에서 살림하는 전업주부는 경시하는 누가 그래 누가? 이거에 데리고 대한 와. 것도 우리가 좀 라떼이슈에서 2018년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전업주부라고 해서 프로화돼 있는 직장 생활하는 그 주부보다 더 열심히 사는 주부들도 많이 있는데 정말 우리 많죠. 아주마닷컴 네. 회원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이게 훌륭한 사례는 좀 더 알려주고 그리고 사회에서도 전업주부 보면요. 이게 전업주부가 안 좋은 사례가 뭐였냐면 유아 보육 정책이었어요. 집에서 살림하는 엄마들 누가 살림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부 혜택은 그렇게 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말 혜택이 작은 오히려 집에 있는 산업 여건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네. 다 나가야 되는 건 아니니까. 네. 근데 사회에 차별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 예. 네. 개선됐으면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이슈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더불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사실 계속 관심이 있지만 제가 잘 몰라서 못 건드린 부분 그리고 네. 어떻게 얘를 접근해서 할 수 있을까 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저는 청소년 성교육 관련된 이슈를 정말 한번 예, 필요한 거죠. 예, 다 어떻게 아이들에 대한 성교육을 해야 되는지가 사실 그 부분을 좀 다뤄보고 싶은 생각은 네. 들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뭐 성교육 전문가를 정말 초대해서 음. 연결을 하든 아니면 그로 인한 지금 현재 맞아.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이라고 그래야 되나 네.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바라보고 싶다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그 정말 그다음에- 그런 분과 연결이 돼서 아주 현실적이고 정말 지금 요즘 아이들에 대한 맞는. 예, 정말 맞는 누가 들어도 아이들이 이 부분을 똑 따다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들려줘도 될 만한 그런 현실적인 그런 네.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몰라서 못했던 것 중에 조금 더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했다가 못했던 게 금융 쪽일 거예요. 네. 제가 부동산은 한번 도전을 살짝 해봤고 네. 금융 쪽을 못 해봤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무래도 이제 새해에 또 네. 약간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네. 세외 뭐라 해야 되나 뭐 금전 가정 경제 계획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사실 금융과 관련된 어떤 주제를 좀 내년에는 조금 더 보완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좀 들었거든요. 네. 가능합니다. 공부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전! 열심히 안 하면 자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럼 제가 올해 도전했던 게 그거였잖아요. 네. 또 그 생리대 그거 분석해갖고 네. 막 맞아. 다 그건 막 정말 그거는 숫자 계산을 제가 그거는 정말 무슨 논문감이었어요. 대단하셨습니다. 논문은 아니고 좀 약간 좀 논문 무식했어요. 같은 느낌이 들었을 정도였어요. 너무 재밌는 거는 그게 PDF 파일로 그 식약처에서 줬어요. 그 네. 이렇게 내려받았어요. 그거를 저는 다 이렇게 계산기로 이렇게 계산을 했거든요.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프로그램이 있어. 그 PDF를 엑셀로 전환하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짓한 사람은 거죠. 계속 끝까지 많이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의 어떤 네. 안전성 이슈라든가 그다음에 그를 둘러싼 어떤 사회 또는 언론의 역할, 뭐 정부의 역할, 또 소비자의 역할 이런 부분들 다루는 것도 개인적으로 되게 흥미로웠고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제 지인들의 의견에 의하면 뉴스를 너무 귀에 안 들어와서 안 봤던 분이 네. 라떼 이슈를 들으면 들을수록 요것도 듣고 갑자기 뉴스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네. 그런 거에서 이 같이 그럼요. 방송을 하는 저도 이렇게 뿌듯했거든요. 완전 보람이죠. 네. 사실 원래 라떼 이슈의 목적이 사실 그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도 많고, 네. 그죠? 어떤 경우는 정말 제가 수박 겉핥기식으로밖에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좀 어려운 단어 나오면은 그렇죠. 다른 찾아보고. 분들은 알겠지만 그냥 내가 모른다 생각하고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겠지 하는 그런 네. 어떤 생각으로 그걸 찾아서 조금 알려드리고 뭐 그러려고 했어요. 가장 도움이 큰 되셨으면 이슈는 뭐. 우리 황 대표님이 회차를 거듭할수록 진짜 아나운서처럼 하려고 한다. 하려고 하려고 그리고 한다. 그렇게 되고 있다. 예, 이게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걸 칭찬합니다. 네. 예. 내년에는 저희 이제 셋이서 여러 가지 이슈를 다루지만 사실 네. 저는 저의 그 애청자이신 네. 아시죠? 누구요? 수다님. 우리 네. 수다님을 제가 라떼 이슈에 모시는 게 그리고
가능하면은 제 선에서 그치지 않고 네. 조금 더 저보다 많이 아시는 분을 뭐 초대를 하던가 아니면 뭐 전화 연결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양질의 정보를 네. 드리려고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어떤 이슈를 볼 때 남들 그러니까 그냥 언론에서 봤던 그런 이슈와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엄마니까 여자니까 볼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을 가능하면 네. 좀 찾아내려고 네. 그렇게 또 내년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1년 동안. 네, 세 분 1년 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면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네. 매주마다 준비하고 방송하는 게 네.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저희도 압니다. 뭐 살림을 하면서 이렇게 또 매주마다 방송을 준비하는 게 쉬운 게 아니란 걸 저도 잘 압니다. 네. 네. 오늘도 자화자찬. 네, 그럼 오늘 라떼 이슈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내년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